디자인은 정말 잘하죠. 그냥 그거네. 그냥 저기 근데 이게 이게 안녕하세요, 강희택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일산 지점에 와 있는데 오늘 디펜더 이거 며칠 전부터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저 오며 가면서 봤는데 오늘 좀 시간이 나서 잠깐 둘러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촬영 협조를 받고 코로나 수칙을 지키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펜더 역사 이런 거는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1947년부터 이렇게 뮬 타입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전에는 2차 세계대전에 미군에서 썼던 그 전쟁용 찝차, 우리가 얘기하는 찝차, 우리나라에는 초창기에 코란도라는 이름, 신진 찌프 이런 걸로 팔았던 것과 같은 차대, 그 차대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호국들한테는 다 설계도라든가 이런 거를 공유를 했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메리칸 지프에서 이제 한국 공장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그 집차가,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찝차가 이렇게 생산됐었던 거고, 일본에서는 그게 랜드크루저라는 차로 생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게 디펜더, 랜드로버라고 처음에는 이름을 했죠. 요거를 이제 함몰형 그릴이라 그러는데, 함몰형 그릴. 여기가 이게 확 함몰이 돼 있잖아요. 헤드램프 튀어나와 있고. 함몰형 그릴이고, 요렇게 된 게 이제 1979년도부터 이렇게 함몰형 그릴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랜드로버 디펜더의 이거는 2세대 모델이에요. 1947년도에 나온 게 전기형, 그 다음에 1979년도에 바뀐 게 후기형이라고 보시고, 요게 2015년까지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1947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히 오래 생산이 되고, 2020년도에 2세대가 나온,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 차예요. 1세대 모델이 다양하게 몇십 년 동안 생산이 되면서 다양한 버전들이 나왔는데, 좀 이렇게 기계적이고 오프로드 이런 감성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서 본인 위에도 이렇게 올라가서 짐 싣고 여기 위에도 막 짐을 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미끄러지지 않게 철판으로 바닥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무늬를 넣은 거거든요. 이런 철판들이 주차장 계단 같은 거나 요런 데 보면 요런 철판들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죠. 상당히 두꺼운 철판. 그 철판을 차 위에, 본닛 위에다가 요렇게 생긴 랜드로버나 요렇게 생긴 랜드로버나 요렇게 생긴 랜드로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탐험가들이 타이어도 여기다 달고 여기다가 막 해서 짐도 싣고, 아니면 여기를 짚고 요 위에다가 지붕에다가 뭐를 실을 때 여기를 막 밟고 다니기 위해서 만든 그 디테일이 이 신형 디펜더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철판으로 만들진 않았고요.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느낌만 냈어요. 여기는 밟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던 디펜더의 느낌을 많이 냈습니다. 기존에 있던 디펜더는 철판 가공 기술이라든지 요런 기술 수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개조를 하면서 그런 디자인을 갖게 됐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자유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느낌으로 되게 각진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지붕 색깔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디펜더 나왔을 때는 군용차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붕을 이렇게 별도로 씌우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붕이 자연스럽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씌워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모노코크 바디라서 지붕도 하나의 철판으로 만들어진 그런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자인적으로 예전의 헤리티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끊어서 지붕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칠할 수 있도록, 옵션 중에서도 지붕을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 끝부분이 이제 딱 끊겼잖아요. 여기서 보통 라운드하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딱 끊겨서 이렇게 연결된 게, 예전에는 사실 철판 가공을 프레스로 요렇게 이제 2차원적으로 철판을 접고 요 뒤에는 다른 철판을 딱 붙여서 요런 디자인밖에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유 감독님 없이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하려니까 근데 하여튼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요즘에는 이렇게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기존의 그 헤리티지를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을 뽑아냈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이게 툴박스라고 요 옆에 이렇게 붙은 박스인데, 디펜더를 몰고 세계 각지를 탐험했던 이 탐험가들이 차에 여기 지붕에도 짐을 올려놓고 여기 옆에도 붙이고 막 요런 것들을 착안해서 이제 디자이너가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여기다 이제 이 툴박스를 집어넣은 거죠. 요거는 열쇠로 이렇게 열어서 딱 열면은 요 안에 이렇게 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차체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랜드로버에서 꽤 큰 차라고 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보다도 커졌어요. 디스커버리보다는 안 커질 줄 알았는데 디스커버리보다도 더 일단 길이는 깁니다. 폭은 디스커버리가 상당한 차기 때문에 디스커버리가 폭은 더 넓은데 길이가 일단 디펜더가 더 깁니다. 우리나라에는 여기 이제 롱휠 베이스 버전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3도어 모델이 유럽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5도어 모델만 들어옵니다. 일단은. 그리고 5도어 모델에 2리터 디젤 엔진으로만 들어옵니다. 띠리릭 헤드램프나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가 이제 뭐 미등 들어오고 여기 헤드램프고 그 예전에 쓰던 7인치 헤드램프처럼 생기긴 했지만 LED 헤드램프예요. 방향지시등 요 사이드 리피터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방향지시등은 요 안에서만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요건 후진등이고요. 요거 붉은색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실내 들어가 보시면은 이번에 실내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건 완전 혁신인데 차체의 프레임이 실내 대시보드가 됐다는 거죠. 여기 막 볼트 자국이라든가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 바깥으로 다 나와 있죠. 구조 자체에 가죽을 씌워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했는데 이 차의 이미지, 이 탐험가적인 이미지에 정말 적합하죠. 그리고 상당히 강인해 보이고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노출시켜서 만드는 요 디자인으로 하니까 튼튼한 구조가 실내까지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여기 뭐 웬만해서는 뭐 막 해머로 내리쳐도 이렇게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인함을 보여주죠. 이 안에 내장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런 볼트로 마감을 해서 이 차의 느낌을 상당히 잘 살려냈습니다. 문짝도 안에 뭐 그레이존까지 아주 잘했어요. 디자인은 거의 지금 현존하는 차 중에 디자인은 최고입니다. 디자이너가 보더라도 반할 정도의 디자인일 것 같아요. 뭐 저는 전직 디자이너라서 이게 시트가 우리나라에서는 5인승만 들어오는데 유럽에는 요 가운데도 시트가 있는 6인승도 있습니다. 가운데도 그 보조 좌석으로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 가운데 여기 햇빛 가리개가 여기 앙증맞은 햇빛 가리개가 여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선글라스 케이스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게 마련했는데 그래서 여기 USB가 있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USB를 충전하는 여러 가지를 넣어둘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뭐 스텔라나 포니 때 보면 여기다 각티슈도 놔두고 다니고 모과도 놔두고 다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일제히 여기 선반이 사라진 거는 여기에 볼펜 같은 거를 이렇게 꽂아서 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메모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딱 잡으니까 동반석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 찔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여기 앞에는 수납을 못하게 하는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또 거기에 그 동반석 에어백도 들어가게 됐죠. 디펜더는 여기다 뭘 놔도 여기서 이제 다 막아주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요 정도 간격이기 때문에 여기 안전 규정이나 이런 거는 다 통과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 차들은 이게 뭐 달릴 때 막 좌우로 막 이러잖아요. 그 운전기사는 이제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 되는데 동반석 사람은 사실 잡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데 어시스트 그립이라고 이제 그 잡는 것들이 오프로드 차들에는 예전부터도 좀 있었던 겁니다.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요 정도고요. 요게 아까 그 뒤에 툴박스를 하는 키고요. 요게 그 메인 키입니다. 시트는 요 정도 생겼고요. 예, 계기판 킨 거랑 뭐 이런 거는 이따 그 인서트로 감독님이 넣어주실 거고요. 예, 그리고 뒷좌석은 요 정도 넓입니다. 차체가 크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좁진 않아요.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 이런 건 안 돼요. 그냥 각도 조절 안 됩니다. 예전 디펜더부터 있었던 창 겉에서도 보시면 여기 창이 하나 더 있죠. 요 창이 이제 예전 디펜더부터 있었던 요 그 헤리티지를 그대로 따라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뒷좌석 송풍구라든가 열선 이런 거, 그다음에 USB 같은 거를 상당히 잘 준비해 놨네요. 이런 커버 같은 것도 좋고 여기다 이제 딱 꽂으면은 뒤에 뭐 모니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열면은 여기 USB도 또 있네요. USB가 상당히 많네요. 실은 랭글러 19인치 오프로드를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는 랭글러 구디어 랭글러 19인치 타이어. 운전석이 이쪽이면은 요거는 사실 요쪽으로 열려야지 더 편합니다. 이거 반대로 열려야지 더 편한데 이게 영국 차다 보니까 운전석이 저쪽이고 요쪽에 이제 인도나 뭐 이런 것들이 인도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짐을 넣거나 빼거나 할 때 이쪽이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여기서 짐을 들어서 여기로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반대로 돼 있다. 어드벤처 팩이라고 막 산이나 뭐 이런 데들 막 이렇게 탐험하면서 갈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서 이제 이 내장재나 이런 게 막 물로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여기 내장재가 이렇게 뭐 직물이나 이런 걸로 안 돼 있고 뭐 이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지금 이 직물 시트는 이제 전시용이라서 한 건데 지금 바닥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공동 지급품이에요. 여기서 이제 요걸 돌려서 뭐 이렇게 하면 공기압, 이거 에어 컴프레셔가 요 차 안에 있어요. 에어 컴프레셔로 요걸 통해서 뭐 공기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에어로 쓸 수 있는 그거를 여기 요걸로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요거 차를 닦는 그 샤워기입니다. 물통 여기 안에 물 넣어가지고 쓸 수 있는. 네, 앞에가 WC 본 타입이고요. 뒤에는 멀티링크 모시기 타입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격이 이제 8,690만 원인데 그 다음에 어드벤처 팩 434만 원짜리 어드벤처 팩이 휴대용 행공 시스템 뭐 이런 시트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직렬 4기통 디젤에 240마력 토크 43.9 8단 자동 변속기, 그 다음에 사륜구동, 연비는 9.6, 4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 속도는 188, 제로백은 9.1초. 잠깐만 요거를 요 근처에서 타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 잠깐만 타보겠습니다. 띠리릭. 네, 요거를 잠깐 타보겠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일산 지점의 시승차예요. 드디어 이제 디펜더를 잠깐만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나 여기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도 있고 화질도 상당히 좀 고화질. 예. 제규어 랜드로버가 차를 만들 때 재료는 아끼지 않아요. 일단 고급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워낙 이제 신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좀 우수한 차를 만들려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입증되지 않은 기술도 이제 좀 과감하게 넣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품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품질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내 차 이거 뭐 뽑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네, 민원인데 민원 해결사 되고 차도 되게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배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그런 게 다 없어요. 보고 막 먹고 살기. 네, 디펜더 이 완전 신차를 시승을 하면서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완전 신차를. 근데 이게 자꾸 딴 얘기 하는 게, 이게 파워트레인은 사실 그런 특이할 점은 없습니다. 그냥 눈 감고 몰면 안 되겠지만, 눈 감고 몰게 되면은 그냥 디스커버리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상등이 여기 위에 있네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여기 있는 비상등 여기 있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묵직하고 큰 SUV잖아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랑 거의 뭐 비슷한 스펙이잖아요. 엔진도 디스커버리에 요 24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인제니움 4기통 디젤 엔진이 그 4기통답지 않게 상당히 조용하거든요. 네, 회전 질감이나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네요. 근데 이게 승차감이 왜 좋고 그러지? 차는 사실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되는 차거든요. 승차감보다는 강인한 차체로 오프로드에서 막 이렇게 좀 막 바위 막 부딪히고 막 이래도 막 강인하게 가는 그런 느낌의 차인데, 과속 방지턱도 너무 부드럽게 잘 넘고 승차감이 좋은 이 고급차가 돼버렸네요. 과속 방지턱 넘는 것도 부드럽게 넘고 승차감이 일단 좋아졌습니다. 조금만 굴곡 같은 거를 부드럽게 잘 넘는 차가 됐네요.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승차감이 좋아졌다. 야, 도로가 울퉁불퉁해도 차는 울퉁불퉁거리지가 않아.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승차감이 좋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차가 됐습니다. 이거 과속 방지턱 넘어요. 뭐 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또 잘 넘어. 아니, 그 고급차가 돼버리네, 고급차가. 근데 이제 이런데 마감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이게 뭐 시승차에서 그런 거겠죠. 익숙하게 경험했던 그런 인제니움 엔진, 240마력 4기통 인제니움 엔진, 요게 특징이 좀 웅얼웅얼 거리는 디젤 엔진이에요. 그 소음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어서 소음이 막 이렇게 날카롭게 소음이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 바닥에서 웅얼웅얼 거리는 엔진 사운드가 이렇게 있는 차예요. 좀 이렇게 롤 같은 것도 좀 코너링 할 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발전 가속이나 뭐 이렇게 미션 세팅이나 이런 건 상당히 잘했어요. 이게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 기술, 아껴뒀던 기술 있잖아요. 예, 아껴뒀던 내연기관 기술 개발은 해놨으나 양산하는 안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금 다 내연기관차에 붙이고 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도 내연기관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넣어서 예, 변속기 세팅이라든가 엔진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마지막 발버둥 치는 듯한 내연기관의 황금기가 이제 좀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디펜더에서도 파워트레인 세팅이나 변속기 세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침착하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하체 세팅 기술이나 이런 거는 전기차에서도 계속 그 전동화 자동 브레이크 기술도 지금 유아식 브레이크 기술이면 또 사라질 기술이에요. 전동식 브레이크 기술이. 디리릭 대원표상으로는 똑같은 엔진이 들어간 240마력짜리 디젤 엔진 들어간 디스커버리보다 요게 가속력이 좀 떨어집니다. 시승을 제대로 1박 2일 정도라도 좀 빌려서 시승을 할 때 요 나머지 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 구동이 잘 되는지는 그때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만들었네요. 차체가 상당히 높아서 코너링에 롤이 많거나 막 이럴 수밖에 없는 차인데 이거를 딱 기술력으로 다 극복을 한 듯한 느낌이네요. 너무 고급지게 만든 것 같아. 이름만 디펜더지 디펜더스러움이나 이런 거는 디자인으로만 살려냈고요. 나머지 차체 느낌이나 이런 거는 디스커버리나 레인지로버 벨라 뭐 약간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이 납니다. 디펜더를 아주 좋아했던 골수 팬들은 야, 이게 무슨 디펜더냐? 야,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이게 무슨 디펜더야. 디펜더는 이렇게 작고 뭐 요런 게 디펜더인데 왜 이렇게 안 만들었어? 야, 우리 디펜더는 이렇게 막 거칠고 막 이런 차인데 왜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었어? 예, 고급지지 않고 그 원래 디펜더를 의 거친 맛과 작은 몸집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은 이게 잘 팔리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부드럽게 만든 럭셔리 SUV들이 막 득세하는 요즘 시대에 팔리겠습니까? 차는 크게 만들어야 일단 경쟁력이 있거든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은 너무 차가 커진다라고 비판하면서도 자기도 다 큰 차 타요. 저도 차가 너무 커진다라고 비판하지만 카니발 사잖아요. 디펜더도 만들 때 사이즈 왜 이렇게 없겠어요? 커야지 잘 팔리니까 사람들이. 중국 시장 겨냥 안 할 수 없잖아요. 중국 시장이 그래도 가장 큰 시장인데. 그리고 왜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었어? 고급지게 만들지 말고 좀 원래 디펜더가 갖고 있었던 그런 담백한 맛으로 만들지. 누가 사겠습니까? 승차감 막 이러고 막 이런 차 사겠습니까? 하여튼 저도 비판을 한마디 좀 유능한 저널리스트 흉내 내면서 이렇게 좀 비판을 한마디 하자면 기존에 있던 디펜더의 맛은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디펜더입니까? 이게 바보입니까? 랜드로버가 팔리는 차 만들 수밖에 없죠. 요 정도까지만 전해드리고 진짜 시승 디테일한 시승 느낌이나 요런 거는 조만간 차를 빌려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 지금 도착했어요. 여기 백마역 근처에 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일산 지점의 시승차예요. 네, 저한테 너무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여기 와서 많이 제규어 랜드로버 사주세요. 뒷광고 아닙니다. 이거 그냥 차만 요거 잠깐 시승하는 거 이거 찍을 수 있게 협조를 받은 겁니다. 뒷광고 같은 거 아닙니다. 이 디펜더는 원래 이런 차가 아니고 군용차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군용으로는 이제 못 쓰겠네. 이제 군용이랑은 완전 군용으로는 이 장성의 포스타가 포스타도 못 타겠다. 포스타도 집에 포스타 와이프가 타고 다니까 너무 고급차가 됐네요. 완전 신차를 시승을 하면서 자꾸 얘기가 옆으로 새가지고 시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주변 분들이 좀 웃기게 해주기를 많이 요즘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웃기게 해주세요 뭐 이러는데 유 감독님이랑 같이 할 때나 그러지 혼자 할 때는 저 웃긴 사람이 아닙니다. 저 되게 진지하고 기자였었잖아요. 그 진지하고 되게 재미없고 무뚝뚝하고 그 농담 같은 거 안 하던 되게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왔을 때는 웃기게 해주세요, 많이 웃기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저 혼자 왔어요. 유 감독님이 웃기시는 분이에요. 웃기는 분이라 그러구나. 비디오 오토